머슴입니다. 머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먼저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시간이 벌써 오늘 세이버코리아 집회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비도 오고 구전 날씨고 추운 가운데서도 3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 지켜주시는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다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1919년 김인년 3.1절 이후로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유관순 열사 앞장서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도 단상에 올라보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공사진 드론 촬영을 봤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인원수보다 거의 20배, 30배 정도가 여의도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와 계시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수백만 명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그리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집회 인원도 늘어나고 탄핵 반대하는 지지율도 점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인 이 자리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역,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 대전을 지나서 오늘 서울에서 다시 모였는데, 집회로 가면 갈수록 각 지역마다 역대급 인원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광주에 갔을 때는 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주에서는 탄핵 찬성 쪽에 그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총동원령 내렸지만, 우리 스스로 탄핵 반대 쪽에서 모인 집회는 자율적으로 평화로 모였는데,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보다 광주에서 우리가 경찰 추산 인원 3배가 더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이
탄핵 반대쪽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적인 결단이었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계몽령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난 대구 동대구 집회 이후에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무려 40여 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하겠다고 받아봐였습니다. 광주에 간 이후로 당시 광주 전라도 지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광주 집회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대학교에서도 조선대학교에서도 모두 다 시국선언했는데 그 전남대학교 한 여학생의 졸업생이었죠. 배진이라는 그 졸업생이 토종 전라도 출신이라면서 시국선언한 그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너무나 저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잠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전남대 출신 배진이 분은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있다는 것은 영원함이 하나 되고 동서통합이 되고 우리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쟁과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통합되고 화합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그 주인공들임을 선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만. 네, 인사만요?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내준 만큼 제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 분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못한 인사 말씀은 유튜브에 가서 전남대 시국선언 검색해 보시면 바로 여기에 주인공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전 국민들이 모든 대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향후 배진이 이분은 전라도 지역을 대학생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 탄핵 반대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분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 내기 위한 거 맞지 않습니까? 현재 전환기류도 마찬가지로 인기 많고 돈 잘 벌다가 민주당한테 2번이나 고발당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이 당하면 돈도 없고 힘없는 애들 어떡하나, 그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목소리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제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기를 이미 자신이 집권하고 대통령 되는데 9분 능선을 넘었다. 즉 이미 90%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재 185석 입법부만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공수처를 장악했고 선관위를 장악했고 헌법재판소를 다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습니까? 예측컨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칙 무너뜨리고 공정과 상식도 무너뜨린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 되고 민주당 세상이 되면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선관위를 비판하는 전환기를 고발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전환기를 고발하고 민주당 비판하는 유튜브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법으로서 강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독재당을 볼 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중국처럼 시진핑 통치하에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다 불지르고 절이 어디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에 전부 모든 불교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분들께 역시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신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진실만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내란 우두머리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고 민주당이 국민들 선동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여 답변해보라.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아닌가? 그런데 내란죄를 적용하려니까 사실 민주당도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직후에 내란죄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연락해서 남한으로 국지전을 도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지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이 유일하게 탄핵소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게 내란하고 외환 아닙니까? 그 외환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끈데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우리가 알듯이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의결했고 6시간 만에 아무런 사고 없이 부상자 없이 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끌어내라고 했다고 해서 의정활동 중단, 국헌문란이라 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바로 특전사령관 박종건 특전사령관에게 불러서 리허설하고 말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메모 아닙니까? 바로 그 메모가 마찬가지로 가짜였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으시고 해도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내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5,000명, 12.12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군인이 몇 명입니까? 280명으로서 5.16이나 12.12 때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껏 280명 국회에 보냈고 실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진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또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878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받았던 것은 바로 고위 간부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 채용이었습니다. 저는 구급공무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구급공무원 합격하려고 성관위에 들어가려고 다들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모 찬스, 친척 찬스로 합격한다면 거기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빼없는 우리 서민들은 결국은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